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키티와 레빈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장면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알렉세이에게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렉세이는 전보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전보에는 자신이 승진을 원했던 자리에 무능하고 정치질을 좋아하는 인물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아주 불쾌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보다 그 자리에 오른 그 인물이 그토록이나 그 자리에 부적합한 사람이란 걸 세상이 몰라주는 것에 큰 화가 났죠. 그리고 다음 전보를 봅니다. 다음 전보는 안나에게서 온 것이었는데요. 그 전보에는 안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안나가 죽어간다는 말을 처음에는 거짓으로 여겨 비웃지만 그것이 진실일 경우 사회적인 평판을 위해서라도 벌어가야 함을 깨닫고 급히 마차를 준비해 페테르부르크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나는 출산을 무탈히 했지만 극심한 산욕열에 시달리는 채 진짜로 알렉세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부디 곧 죽을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건 오직 알렉세이의 용서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알렉세이를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브론스키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도 다른 감정임을 말하며 자신이 죽기 전에 부디 용서만 해달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알렉세이는 처음에는 커다란 혼란을 느끼지만 이내 그것이 엄청난 행복감, 용서에서 오는 행복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산욕열에 시달리는 채로 부디 용서를 구하는 안나의 말을 따라 브론스키마저 용서하게 되죠. 이 장면은 그를 직접 보지 않고서 이렇게 이야기로 추각하려 하니 전달력이 아무래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100명 중 99명은 죽을 산욕열에 시달리는 안나가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이 모습에서 용서를 통해 더 커다란 행복감에 이르게 되는 알렉세이의 모습이 아주 설득력 있게 쓰여 있습니다. 동시에 알렉세이는 브론스키에게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설명하며 자신은 안나와 브론스키를 용서할 것이며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은 브론스키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동시에 알렉세이의 지금 상태가 자신은 일평생 도달하지 못할 어떤 경지라는 것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온 브론스키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패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과 안나 사이에 하찮은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남편, 알렉세이가 그 순간에 엄청난 존재로 탈바꿈하며 당당한 존재로 거듭난 데 반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불륜남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꺼져가던 안나에 대한 열정 역시 모든 장면에서 여태 다시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불타오르며 이제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어떠한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잠에 들지도 못한 채 고민하다가 리볼버를 들고서도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자신의 가슴에 리볼버를 쏘고 맙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주 위독한 자리에 총을 맞지는 않았고 총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다가온 하인이 의사를 부르며 죽음에 이르지는 않게 됩니다. 알렉세이는 자신을 이끄는 선한 힘에 따라 자신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아내가 출산한 딸까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여태 아들에게 무신경했던 자신이 조금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고 심지어 안나와 브론스키 사이의 딸아이를 보고는 측은함까지 가지게 되죠. 하지만 자신을 이끄는 선한 힘과는 별개로 그보다 흉포하고 잔인한 사회의 시선은 자신들의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 또한 몇 달의 시간을 통해 절로 알게 됩니다. 안나 역시 죽음을 앞두고 보였던 솔직하고 추근한 모습과는 달리 알렉세이를 볼 때면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시선을 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시선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베시 부인이 안나를 보러 오는데요.
권총 자살을 시도한 브론스키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죠. 안나는 결코 그를 보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베시 부인은 알렉세이에게도 이 말을 전하며 사교계에서 관용의 화신이 된 그가 이런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 신경 곤두서게 만듭니다. 베시 부인이 떠나자 안나는 알렉세이에게 품은 적대감과 혐오감을 채 감추지 못한 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딸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안 되는지도 따지죠. 이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던 알렉세이는 사회적인 시선과 안나가 자신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인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죠. 그는 안나가 자신을 떠나는 순간 오래지 않아 파멸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지금의 현상 유지도 불가능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 알렉세이의 집으로 안나의 오빠인 스테판이 오는데요. 스테판은 안나에게 이혼을 하는 편이 좋겠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안나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남편의 관대함을 증오한다고요. 자신은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그의 모습에 질식해버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스테판은 이 문제에 관해 자신이 힘을 써보겠다며 그 길로 알렉세이를 찾아갑니다. 알렉세이를 찾아간 스테판은 다른 때와 달리 자신의 매끄러운 혀가 굳고 몸이 경직됨을 느낍니다. 이게 그의 양심이 보내는 경종임까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렉세이에게 안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편이 어떨지 떠보는데요. 알렉세이는 스테판의 얄팍한 수를 모두 꿰뚫고 그에 대한 반론 역시 수천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이대로라면 안나가 말라 죽을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이혼에 관한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가 이혼하면 안나가 필연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아서 그가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곧 자신이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일이 될까봐 이혼을 주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생각마저 고쳐먹으며 안나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두려주겠다며 선언합니다. 자신이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혼밖에 없다는 것을 수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테판이 매제의 이혼 결심을 러시아 사교계에 모두 알리고 나자 브론스키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안나를 찾아갑니다. 서로 마주한 둘은 서로에게 그들뿐임을 다시금 되뇌고 둘이서 함께 어떤 결심을 합니다. 안나는 알렉세이가 결심한 이혼마저 받아들이지 않고서 브론스키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세레오자 역시 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364페이지까지로 4부가 마무리됩니다. 안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용서를 바라는 걸 보고서 어떤 정서적인 깨달음을 얻은 알렉세이와 그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나옵니다. 알렉세이가 홀로 어떤 마음가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취하건 홀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요소가 있음을 수긍하는 장면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런 알렉세이와 대조되게 안나와 브론스키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들의 앞날이 이야기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